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기록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특성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지 않았고 그걸 나라고 인식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아는 초구체적인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존감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상담은 자기 알기 상담이었습니다. 자기 알기 상담이라는 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데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쁘게 꾸며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던 상담이었어요. 나름 오늘 말씀드릴 기법을 활용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 기획했던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됐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게 목표였는데 오신 분들은 정리가 아니라 알고 싶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꼭 붙인 말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 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부터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법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와이즈 마인드맵이라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마인드맵을 기본으로 활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와이즈 마인드맵이라는 건 뭐냐면 디자인 방법론에서 활용하는 5와이즈와 마인드맵을 합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와이즈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5와이즈라는 기법은 특정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데 사용되는 반복적인 질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목표는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결함 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죠. 이름의 O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질문의 개수를 말합니다. 최소한 5번은 물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기법은 사카치 도요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개발됐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도요타 회사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은 이렇고 실제로 사용하는 법을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시동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문제를 살펴볼게요. 처음에 차량이 시동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랬더니 배터리가 소모돼서 그렇다 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다 또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소모됐어? 발전기가 작동 안 해서요. 또 물어봅니다. 왜? 발전기 벨트가 파손돼서. 또다시 왜? 벨트는 사용 가능 수명을 훨씬 넘어서고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why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차량은 권장 서비스 일정에 따라서 유지 및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시동 걸리지가 않는다 라는 말의 진정한 답은 뭐냐면 서비스 일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와이즈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왜를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나온다 라는 기법이에요. 원래 디자인 방법론에서 활용하던 방법인데 저는 이걸 자기 알기 상담과 연결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이유를 계속 파다 보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2가지 키워드가 나온 거죠. 독서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고 또 취미로는 여행가기라는 활동이 있다 라고 치면 독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독서는 책 읽기인데 책 읽기를 왜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한 번 더 하는 거죠. 왜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의 인생을 간접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나왔는데 우리가 취미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여행이 나왔고 여행은 왜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새로운 경험을 좋아한다는 또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는구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전반적으로 지루한 일이나 반복되는 일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즈 마인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추천하는 툴은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든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쓰는 법도 되게 쉽습니다. 저는 알마인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좁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구나, 또 호불호가 되게 강하구나, 이런 성향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징들을 보니까 뭐 창의적이다, 뭐 민감한 성격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파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호기심을 나한테 갖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무한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질문이 한두 번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이 해주면, 친구가 해주면 좀 의문점이나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자 할 때는 내가 뭘 좋아하지? 아, 나는 축구 보는 거 좋아해. 왜 좋아하지? 전략 전술 같은 게 잘 돌아가는 게 되게 재밌어 보여.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여기서 한두 번 질문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 전술을 짜는 게 왜 좋아? 그럼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해?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러면은 아, 그건 안 좋아하는데. 그럼 축구하고 게임의 차이는 뭐야? 아, 나는 현실에서 돌아가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가상에서 실제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특성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아무리 요즘에 VR 시대고 가상현실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의 경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혼자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발견해주자, 이렇게 친구를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끝으로 정말 어렵다, 친구들은 자기 알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저는 호기심을 갖고 2시간 내내 질문을 해드리니까 혹시나 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이건 최후의 방법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저를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자기 자신을 아는 초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인포그래픽을 그려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계기는, 저는 심심할 때마다 저에 대해서 쭉 글을 썼었어요. 자유 형식으로 글을 썼었는데 어떻게 썼냐면 그냥 내 이름부터 써서 내가 지금 요즘 좋아하는 거, 관심 있었던 거,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하지 못했던 거, 후회스러웠던 거, 모든 것들을 막 써요. 그런데 인포그래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그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쁘게 이 A4 용지나 혹은 A3 정도 크기에 해당되는 종이에다가 쭉 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게 이게 6개월 전에 쓴 것과 지금 쓴 게 다르고 또 6개월 후가 또 달라질 거예요.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부터 이 작업을 했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냥 공책 펴놓고 저에 대해서 계속 써갔어요. 난 어떤 사람이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쟤는 왜 저러지? 난 안 그런데? 이렇게 비교도 좀 하면서 저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예전에 썼던 거를 지금 다시 보면서 비교하면서 쓰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악적인 취향 이런 거는 잘 안 바뀌고, 또 좋아하는 것들도 보면 분석하는 거,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끊임없이 이어졌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기록을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특성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지 않았고 그걸 나라고 인식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특성이 반영돼서 보고 있는 거지, 모두가 저의 영상이 노출됐다고 제 영상을 누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나는 이걸 눌렀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거를 기록해서 인포그래픽으로 남겨보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아는 초구체적인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공감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꼭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